이 대만 시장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는 모두 강한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까요? 조금 수급은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해석 신학수 와우너 파트너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외국인 수급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힘이 더 빠지고 있어요. 이게 바이오가 약세를 보여서 그런 건지 왜 이러나요?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네, 일단은 어제 많이 네. 올라왔죠. 올라온 부분에 차익 매도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어제 증시가 꽤 좋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5포인트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그대로 확인이 되는데요. 조금 전서부터 낙폭이 확 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방송국에 와서 좀 보고 있는데요. 아마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나오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 2,600포인트 위에 있다는 것, 2,600포인트에 돌파되는 것 중요하고 안착하는 것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내친 김에 2,700포인트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숨고르기가 약간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아직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낙폭과대, 즉 낙폭과대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늘 움직인 종목들 보면은 콘텐츠 쪽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화장품, 화학주, 방금 우리 MC님이 얘기해 주셨죠? 중국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엔터 그다음에 콘텐츠 업종이 좀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3분기 실적의 여건을 보셔야 됩니다. 10월 달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부터 실적이 지금 발표될 텐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의해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해 주는 것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실적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위주로 해서 꼭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관련돼서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등락, 아직까지 시장의 체력이 약한 그런 상황이니까 보면서 추적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 단기 차익 실현 영향이 좀 오늘장 나타나고 있기에 낙폭 과대주보다는 그래도 실적 펀더멘털이 조금은 단단한 종목으로 관심 갖자는 해석 주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도 좀 체크를 해봤지만 네. YG엔터가 오늘 굉장히 강해요. 이게 밸류업에는 안 들어간 종목인데 아마 빅뱅 지드래곤 좀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낙폭과대에 관련되어 있는 음. 여건이고요. 오늘 공교롭게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밸류업 지수에는 JIP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SM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도 빠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YG 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쪽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 실적은 안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의해서 수익을 더 낸다라는 것도 아직 좀 이른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콘텐츠 업종과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부분에 저점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낙폭과대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급격하게 쫓아서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쵸. 낙폭과대에 의해서 올라왔긴 하지만 급격한 추격 매매는 자제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또 오늘장 이 중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석유화학 섹터가 생각보다 강한 시세를 좀 지속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보니까 중국만 플러스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가격대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쪽도 단기로만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방향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음. 제가 오늘 레포트를 좀 봤는데요. 음. 아마 키움 쪽 레포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업황에 대한 쪽이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잊어버렸거든요. 유가는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오펙에 대한 카르텔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도 등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은 화학 업종에 대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물론 정유사의 정제 마진은 힘들겠지만요. 그렇다면 업황 낮은 부분에서 화학 쪽 업종이 올라오는 것은 중국의 지준율 50bp 인하하는 것 이것도 영향을 받을 거고 바닥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에서 큰 수익을 단기에 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포트를 구성해서 움직인다면 화학업종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턴어라운드까지는 아직은 이르기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꼭 이렇게 달리는 종목 보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종목 쪽에서 어제는 골라주셨잖아요. 네. 이 동방이 전일 종가 대비 수익률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섹터 조금은 쉬어가는 쪽에서 가져오셨을까 궁금한데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이는데요. 제가 오늘 네오셈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네오셈이 많이 올라왔어요. 낙폭 과대에 의해서 상한가까지 움직인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좀 덜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HBM과 CXL의 차이가 있는데요. CXL 관련되어 있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네오셈입니다. CXL 검사 장비의 유일한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방식이 좀 다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단을 쌓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이 열이 많이 나는 부분에서 전력 소비, 그다음에 냉각 방식 이런 것들도 확산되는데요. CXL 같은 경우에는 HBM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링크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죠. HBM도 마찬가지고 CXL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를 하냐면 연산에 필요한 부분을 고대역폭 메모리니까 확대시켜주고 빠른 연산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에서는 CXL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는 HBM보다 CXL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의 주류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주시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셈이 거기에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CXL 3.0 지원 검사 장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개발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온다면 훨씬 더 마켓시어를 크게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전보다는 내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가격 대역에서 좀 조정받은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낮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면서 종가 승부주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네오셈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맞아요.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강하기 때문에 좀 CXL도 곧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점에서 네오셈 관심 갖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넷 신학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